시장의 중심이 되는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 흐름으로 인해 추가적인 하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이 현재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 핵심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9월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달이 될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하 결정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위험자산 가격 하락,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이드까지 여러 이슈들이 겹쳐서 변동성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현재 시장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 경제의 둔화 조짐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불안감이에요. 8월 비농업 고용자 수와 ADP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했죠. 8월 실업률은 4.1%로 방어했지만 이는 노동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를 보고 더욱 신중해지고 있어요. 다음, 엔비디아 주가 하락과 위험자산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위험자산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 후 회복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에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엔비디아는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온 자산 중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인데,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통해 전체 위험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촉발했어요. 다음, 연준의 금리 정책과 시장 심리도 주목해봐야 하는데,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비트코인 시장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는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빅컷을 언급했어요. 이는 시장에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했죠. 특히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비트코인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기술적 분석과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죠.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현재 52,600달러 부근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하락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더욱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시장 리서치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떨지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을 더해보면,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은 추세 변화 신호일까에 대해 분석해보면 현재 현물 ETF에서 10억 달러가 빠져나갔거든요. 이는 단순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자금 유출은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나타내며 이는 곧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 관점에서 이는 단기적인 상승장 종료를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죠. 둘째, 비트파이넥스 역시도 하락을 예측했거든요. 비트파이넥스는 4만에서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예측한 건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심리적 저항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4만 9천 달러 저점이 깨진다면 심리적 공포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더 큰 매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죠. 셋째, 고래 투자자의 매수와 단기 보유자의 불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고래들은 비트코인은 매수 중에 있거든요. 이것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단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손실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압박받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62,443달러인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래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는 거죠. 넷째, 온체인 데이터와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감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거래와 네트워크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는 시장 참여도 감소를 반영하며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강력한 약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다섯째, 경제적 이벤트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CPI 발표가 있죠.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꺾일 위험도 있죠.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 결론을 내보자면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 모두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또한 고래들의
리플의 매수는 장기적인 긍정 신호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과 시장 심리의 불안이 더욱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단기적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덧붙여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 분석이 토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크립토피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필히 설정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리플 XRP에 대한 소식과 분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거든요. 리플의 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리플이 출시할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일본 엔화와 결합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이 소식을 보면 크게 4가지 핵심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일본 시장의 중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겠죠. 일본은 단순한 암호화폐 친화 국가를 넘어 금융기술 혁신의 허브로서 리플이 이곳에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아시아 금융 생태계에 깊이 뿌리내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국제 금융의 표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죠.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변동성 억제에 있어요. 일본 엔화는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는 화폐이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대체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거래와 투자 환경이 더욱 안정화될 수 있겠죠. 제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신뢰 경제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리플의 기술적 우위와 글로벌 확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리플은 이미 저비용 고속의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특히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 리플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에서 구현한다면 이는 리플이 암호화폐 기업에서 글로벌 금융 솔루션 제공자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네 번째, 규제 환경의 활용인데 일본의 규제 환경은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SEC와의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법적 이슈들이 리플의 확장성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리플이 일본에서 좀 더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만약에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이는 아시아 전역의 디지털 경제에서 리플의 기술이 표준화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 한국 같은 주요 경제권에서도 리플의 솔루션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리플은 단순히 암호화폐 기술 제공을 넘어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리플은 여전히 각국의 글로벌 통화 시스템과 결합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 행보들을 거치고 있기에 현 시점 매우 저평가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